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셨습니까?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커피였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하면서 이 아주 작은 아침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크게 바꾸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술도 많이 안 마신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신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보면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피곤하다고 진통제를 자주 드시거나 국물 음식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별 문제 없다고 느끼지만 신장은 매일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신장은 원래 참을성이 아주 강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나빠졌나요? 실제로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 피곤한 것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신장 기능 저하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여러 추적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이 신장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 섭취 습관과 식습관,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약물 사용 습관은 신장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신장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장 질환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신장에 도움되는 과일, 그리고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이 주목받는 브로콜리의 특별한 효능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브로콜리를 어떻게 씻고 조리해야 좋은지,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이 신장을 살리는지,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도 신장을 훨씬 건강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물 먼저 드셨다면 물, 커피 먼저 드셨다면 커피라고 댓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신장을 몸속 정수기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계속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신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어 있어도 신장은 계속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장이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약 180리터 가까이 됩니다. 상상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혈액을 매일 반복해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의 첫 번째 역할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서 사용된 뒤에는 반드시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 노폐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함이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며 몸 전체 기능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은 이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수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역할은 혈압과 적혈구 생성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심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점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적혈구 생성을 돕는 신호도 보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단순 노화가 아니라 신장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신장이 정말 무서운 장기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너무 오래 버틴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신장 수치가 심하게 나빠진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평소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38%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검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왜 한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병이 심해지면 결국 투석까지 가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신부전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투석 치료를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에 와야 합니다. 한 번 투석을 받을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몸 상태에 따라 쉽게 피로해지고 하루 일정을 자유롭게 계획하기 어려워집니다.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도 부담이 커집니다. 식사 제한도 매우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음대로 많이 마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내가 평범하게 밥 먹고 여행 다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이런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성인 약 13명 중 1명 정도가 신장 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제는 본인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성 신장 질환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원래 혈관이 매우 촘촘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몇 년 동안 안 받다가 뒤늦게 당뇨와 신장 문제를 동시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오랜 시간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약한 호스를 강한 압력으로 계속 누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지 않다가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통소염제의 남용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중장년층에서 흔한 문제입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신장은 약물 부작용에 더 민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함께 있으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신장이 약해졌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장 이상, 신호들을 하나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소변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살 때문에 잠깐 생기는 거품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거품이 남아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원래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붉은빛이 도는 경우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물을 적게 마셔도 일시적으로 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색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가 섞인 듯한 붉은빛 소변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붓는 현상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수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손발이 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예전에는 잘 맞던 반지가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신장이 몸속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속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와 근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속 독성 물질이 신경과 위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 소화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피부 가려움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특별한 피부병이 없는데 계속 몸이 가렵다면 신장 기능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피부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특히 더 가렵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숨이 쉽게 차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서 쉽게 피곤해지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빈혈이 함께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이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걸까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 문화는 생각보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밥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물과 찌개, 김치, 젓갈류처럼 나트륨이 높은 음식들을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보다 같은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끝까지 드시거나 반찬을 더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결국 신장의 작은 혈관들에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이 매일 과로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물 문화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찌개나 국 자체보다도 문제는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입니다. 국물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식습관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짜게 안 먹는다고 하시지만 국물은 거의 몇 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도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과자, 탄산음료 같은 식품에는 인성분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첨가물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도 높은 경우가 많아서 혈압과 신장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근육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신장은 이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술도 신장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만 걱정하시는데 사실 신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몸 전체가 피로해집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가운데 혈압까지 높은 경우라면 신장 손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C를 장기간 복용하면 일부 사람에서는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함께 드시지만 간과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복용하다가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조금씩 덜 짜게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음식 맛을 살리면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섯이나 다시마처럼 감칠맛을 내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반대로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여러 개 사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식습관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조제를 한가득 드시는 분보다 평소 식사를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의 신장 상태가 더 안정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과일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에 비교적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도 부담이 덜한 과일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결국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생블루베리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 성분이 꽤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와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예전부터 사과는 몸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었지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몸 안의 부담을 줄여주면 신장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비교적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껍질 부위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얇게 잘라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귤이나 작은 감귤류입니다. 한국 어르신들께 아주 익숙한 과일이죠. 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도 들어있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귤을 적당량 드시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습관입니다. 신장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습관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요즘 세계 여러 건강기관과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받는 채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식단 상담을 할 때 자주 브로콜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몸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채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자주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항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이 좋아야 신장 건강도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브로콜리는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뒤 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브로콜리에는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눈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자주 권하게 됩니다. 브로콜리가 특별히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몸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인돌 3-카비놀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호르몬 균형과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건강관리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건강은 거창한 약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보다 매일의 식습관 변화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브로콜리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하신 뒤 간 수치가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브로콜리가 비싼 약보다 훨씬 현실적인 건강식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조리하면 브로콜리의 중요한 영양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은 채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식재료를 드시면서도 조리 방법 때문에 중요한 영양 성분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어떻게 씻고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영양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브로콜리를 통째로 씻는 것입니다. 겉만 물에 헹구고 바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콜리는 구조상 안쪽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조각으로 먼저 자른 뒤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물에만 헹구기보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붓고 식초를 약간 넣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서 잠시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됩니다. 너무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세척한 뒤 깨끗하게 헹구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오래 삶아서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일부 영양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같은 성분은 열과 물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삶는 방식보다 찌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찌면 식감도 더 살아있고 중요한 영양 성분 보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설포라판 성분은 조리 방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자른 뒤 바로 익히지 말고 약 5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 안의 성분들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습관이 영양 측면에서는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도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두부와 함께 먹으면 부담이 적은 건강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를 곁들이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 성분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기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 작은 습관 차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어떻게 씻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영양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결국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신장은 매일의 작은 습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신부전 상태가 아니라면 하루에 약 1점, 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먼저 드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커피나 술을 물처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 배출을 늘릴 수 있고 술 역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가능하면 순수한 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신장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오래 걷기보다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수영처럼 관절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복용하면 신장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찜질이나 스트레칭 같은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 긴장이 반복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약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금연입니다. 흡연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에 공급되는 혈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까지 계속되면 신장 손상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속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 건강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신장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신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장기능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시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다르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증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칼륨 조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소와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 이상 같은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채소를 드실 때 방법을 조금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한번 데친 뒤 드시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칼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근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채소를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브로콜리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양을 크게 늘리지 않고 일정한 패턴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과도한 섭취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분들은 브로콜리나 특정 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고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면 신장에 좋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여러 건강식품을 동시에 드시다가 오히려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과도한 고농축 성분은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연식 위주의 식습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짜지 않게 먹는 기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먼저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브로콜리 같은 건강한 채소를 조금씩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변검사와 신장기능검사는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손주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생긴 뒤 가장 후회하는 것이 건강할 때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물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신장 건강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강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